자, 21번을 봅시다. 21번은 일단 gx가 구간별 함수로 나와 있죠. 근데 구간별 함수에 연속력이 있으니까 연속 먼저 체크를 해보면 지금 t를 넣었을 때 두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ft와 ft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ft는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t가 fx의 x 절편들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접하는 걸로. 그러면 t가 이 값이거나 이 값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박스로 갑시다. 일단 오른쪽 우극한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때 이 값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값이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근데 gx 같은 경우에는 연속 함수기 때문에 우극한 값이 항상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분자가 0이 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에 그걸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분모가 0이 될 때밖에 없네요. 그래서 a 값이 0일 때와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값이 0일 때를 먼저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빼기 2 분의 gx인데 0으로 갈 때 t 값에 따라서 이제 gx가 얘를 따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fx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랬을 때 분모에 0으로 가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분자에도 0으로 가는 인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fx에는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지워지고 그럼 분모에 0으로 가는 인수가 없어지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a 값이 2일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0으로 가는 인수가 있는데 그게 분자랑 약분이 돼야 되니까 fx에는 x 빼기 2라는 인수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fx의 가능한 그래프 개형을 보면은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특수한 형태들 이렇게 0, 2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 또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3번 뚫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3번 뚫는데 이런 인수들을 가져야 되니까 뭐 0, 2 그 다음에 다른 거, 아니면 0 다른 거 2 그 다음에 다른 거 0, 2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가족권을 봤을 때는 존재할 수 있겠네요. fx의 개형들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조건 보면 같은 극한이긴 한데 이번에도 우극한 똑같고, 근데 이번엔 a가 아까는 a가 모든 실수였지만 지금은 m이 자연수죠. 아무튼 이 값이 항상 존재하는 건 봤는데 m이 자연수일 때 음수로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자연수 m이 이렇게 두 개 있다. 해를 지금 집합으로 줬잖아요. 해를 집합으로 줬죠. 좀 주의해야 될 거는 해를 집합으로 줬다는 건 모든 해를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m값이 이 값일 때 이 값일 때 이 내용이 성립한다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값과 이 값일 때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m이 이 값이 아닐 때는 얘의 수렴값이 0 또는 양수가 된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립한다, 이때가 아닐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자연수 m의 집합이니까 얘랑 얘는 둘 다 자연수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케이스로 한번 봅시다. 이때 그러면 t는 x절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t값이 0 또는 2죠. 그래서 먼저 t가 0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g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전에는 마이너스 fx, 0 이후에는 플러스 fx니까 gx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g1 값이 양수죠? 양수인데 g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7을 곱해버리면 음수가 되죠. 그러면 이 값은 음수기 때문에 자연수 m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아니죠. 자, 그래서 t가 0인 건 얘가 음수여서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로 t가 2인 케이스를 봅시다. t가 2면 이번에는
gx가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g1이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을 곱하면 양수니까 뭐 이 값이 몇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자연수가 될 가능성은 있죠. 그리고 g-1은 이쪽에 있을 거니까 양수여서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될 가능성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수렴값이 음수가 되는 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근데 지금 분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로 고정이죠. 자, 그래서 m이 1일 때 분모는 무조건 음수가 돼요. 자, 그래서 분자가 양수여야 그 수렴값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겠죠. m이 1일 때는 분모가 그냥 숫자니까, 분자도 그리고 그냥 연속함수니까 그냥 숫자가 나올 거여서 뭐 특수극한이 아니죠. 0분의 0꼴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음수로 수렴하면, 양수로 수렴하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고, m이 2일 때는 0분의 0꼴이죠. 이때는. 그래서 분모에서 x 빼기 2가 약분이 될 건데, 그럼 약분 후에 대입한 값이 수렴값이 되는 거니까 x자리엔 당연히 2가 대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약분 후에 2를 넣을 거니까 양수가 되네요. 그러면 이때는 분자에서도 x 빼기 2가 하나 약분될 건데, 분자가 x 빼기 2를 지운 후에 대입했을 때 분모가 양수가 나왔으니까 분자는 음수가 나와줘야 그 극한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m이 3일 때부터는 분모가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m이 3 이상일 때는 분모는 그냥 양수로 수렴하니까 분자가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그 결론이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그래프가 fx가 이렇게 생긴 t가 2일 때 케이스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분자 m이 1일 때는 지금 빨간색 그래프, 이 그래프가 gx 그래프니까 분자 gx가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렴값이 음수가 나오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m이 2일 때는 x 빼기 2를 지운 후에 대입했을 때, 근데 지금 2일 때는 우극한 보는 거니까 2 이거면 이걸 따르는 거죠. 열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fx의 식이 p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식이 그대로 분자에 들어갈 거예요. m이 2일 때는. 그랬을 때 x 빼기 2를 하나 지운 후에, 왜냐면 분모가 하나니까 하나만 지워야 되죠. 하나 지운 후에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음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극한값이 음수는 아닐 겁니다. m이 3 이상일 때는 그냥 이 그래프 보면 되는 거니까 3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또 음수가 나오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프로 가봅시다. 이때도 t는 x절편 중에 하나니까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번엔 t가 2인 케이스를 먼저 봅시다. t가 2일 때는 2일 때까지 마이너스 fx를 따르다가 이 다음부터는 fx를 따르겠죠. 근데 그러면 이때는 아까 t가 0일 때와 마찬가지로 1을 넣었을 때 g1 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가 나와서 또 같은 이유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2인 케이스는 안 되고, 이제 t가 0인 케이스를 봅시다. t가 0인 케이스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0 전까지는 마이너스 fx를 따르고 0 이후부터는 fx를 그냥 따르게 되겠죠. 그랬을 때 1일 때는 함수값이 음수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분자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음수가 아닐 거고, m이 2일 때는 2를 하나 지우고 대입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fx가 p x제곱 x 빼기 2죠. 그랬을 때 그리고 지금 2일 때 gx는 fx를 그대로 따르죠. t가 지금 0인 상황을 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x 빼기 2를 하나 지우고 2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죠. 4p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음수가 아니고, 3 이후부터는 계속 양수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분자가 양수가 나와서 또 이 조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음수가 나오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케이스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얘는 또 분류가 크게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되거든요. 지금 0과 2라는 X절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0, 2, K 이게 있고, 또 0, K, 2도 있고, 그 다음에 K, 0, 2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X절편이 3개니까 T 값으로 가능한 값이 3개가 되는 거죠. 다 해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T가 0일 때, 이때는 그래프가 또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G1이 양수여서 이게 음수여서 또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로 T가 2일 때, 이때는 그래프가 G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G 마일이 양수인 건 당연히 괜찮고, G1이 음수여서 마이너스 2분의 7 G1은 양수여서 자연수 M 값에 대응이 돼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M이 1이면 1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분자가 양수여야 마이너스 되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M이 1인 건 극한값이 양수가 나오고, M이 2일 때는 지금 fx의 식이 이때는 p x x 빼기 2 x 빼기 k인데 k 값이 지금 2보다 큰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x 빼기 2를 하나 지우고 2를 대입하면 2p 2 빼기 k인데 여긴 양수고 2 빼기 k는 음수죠, 이 조건 때문에. 그러면 음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m이 2일 때 이 케이스에서 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m 값이 하나가 나오네요. m이 2일 때. 그 다음부터 m이 3일 때를 보면 g3 값이 즉 g3 값이 음수가 되면 음수가 되는 건데, 그럼 3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음수가 되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자연수가 몇 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의 개수가 늘어날 건데, 지금은 m 개수가 2개만 있어야 되죠. 근데 이미 2일 때 음수가 되는 거 하나 확인했으니까 이제 하나만 더 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안쪽으로, 그 다음에 4부터는 뭐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주면 M이 3일 때 극한값이 음수가 되고, 이 두 개 외에는 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일단 이게 만족하는 자연수 m이 2개다 까지는 괜찮네요. 자, 그러면 얘와 얘가 각각 2와 3에 대응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써봅시다. G-1은 지금 T값이 2일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2일 때를 보고 있으니까 G-1이든 G1이든 다 얘를 따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G-1은 마이너스 F-1이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은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F1이죠. 자,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2분의 7 F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써봅시다. 여기에 대입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 하나 쓰고 P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들 2개씩 정리를 해주고 플러스로 다시 쓰면 3p 곱하기 1 더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써봅시다. 얘는 2분의 7에다가 p 곱하고 대입해서 쓰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k, 그럼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2분의 7p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값이 이 값인 거고 이 값이 이 값인 거니까, 즉 이 두 값들이 2, 3에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또 이것도 케이스가 나뉘네요. 얘가 2고 얘가 3인 케이스가 있을 거고, 얘가 3이고 얘가 2인 케이스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써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얘분의 얘가 3분의 2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3분의 2 뭐가 2분의 7 마이너스 1 더하기 k분의 3 1 더하기 k가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7 더하기 7k가 9 더하기 9k가 될 거고 2k가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k값이 마이너스 8이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k값이 3부터 4 사이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또 안 되는 케이스가 되네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이번에는 똑같이 얘분의 얘가 2분의 3이 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3이 돼주면 됩니다. 자, 그럼 넘기면 6 곱하기 1 더하기 k가 2분의 2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k인데 정리를 3으로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2는 이쪽으로 빼서 곱합시다. 자, 그러면 4 더하기 4k가 마이너스 7 더하기 7k가 되면서 3k가 11, k가 3분의 11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제했던 이 범위 안으로 k값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지금 모든 내용을 만족을 했죠. 가족권 만족시키는 건 애초에 다 봐놨고 그걸 토대로 케이스들을 잡은 거니까 가족권은 이미 괜찮고 나조건에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m값이 2개인 걸로 이 k의 범위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그 두 값에 얘네 둘이 대응되는 걸로 k값을 잡았으니까 문제 조건에 만족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상황인 거고 k값을 구했으니까 p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이 값이 3이면 되는 거니까 p 곱하기 1 더하기 k가 1이면 되네요. 지금 k값이 3분의 11이니까 써보면 p 곱하기 1 더하기 k 3분의 14죠. 3분의 14가 1. 그럼 p는 14분의 3이 될 거고요. 이때 fx는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을 쓰면 되는 거니까 14분의 3 x 빼기 2 x 빼기 3분의 11 이렇게 써질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값은 g-5죠. 그리고 지금 t가 2인 상황이니까 2이어서 마이너스 5는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g-5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5고 써보면 마이너스 앞에 써놓고 14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11은 마이너스 3분의 26이죠. 정리를 해보면 일단 플러스로 바꾸고 7 약분하고 2는 여기서 또 한 번 약분하고 3 약분 되니까 남는 건 5랑 13밖에 없네요. 그럼 답은 65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남은 케이스들이 아직 있기는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t가 k일 때를 안 받고 이 상황들은 아예 다 안 받기는 한데 문제에서 답을 구하라고 했을 때 뭐 모두 구하시오 아니면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게 아니니까 되는 케이스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을 거고 뭐 되는 다른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값은 같은 값이 나와야 문제 자체가 모순이 아니죠. 이제 설마 수능이 오류를 냈을 일은 없기 때문에 되는 케이스를 발견했으면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조건에서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 조건은 지금 평가원이 되게 자주 내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서술이 있을 때 우리는 거꾸로 존재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존재하지 않을 만한 상황은 분모가 0 될 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값이 0일 때, 2일 때를 토대로 관찰을 했을 때 fx가 이런 인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고 나 조건은 이번엔 극한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발견해달라고 했죠. 자, 그래서 분모를 보고 분모가 m값에 따라서 음수, 양수, 음수 뭐 이런 값들이 되니까 음수, 0, 양수 이런 값들이 되니까 m일 때는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고 2일 때는 0분의 0꼴이니까 지운 후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고 3 이상일 때는 분모는 무조건 양수니까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조건들, 음수가 될 조건들을 미리 다 뽑아낸 다음에 케이스들로 들어가시면 훨씬 분석이 쉽다. 만약에 이걸 케이스마다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개별적으로 관찰을 하면 지금보다 시간이 한 3배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너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관찰해야 되는 대상들을 좀 일반화해놓고 들어가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해를 집합으로 준 경우에는 이때 성립함 뿐만 아니라 이때 외에는 성립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m의 개수가 일단 2개로 제한이 돼야 된다.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자연수 m이기 때문에 이 원소들은 무조건 일단 양수는 돼줘야 자연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제한 조건들을 다 파악을 한다면 이제 좀 빠르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수학적 피지컬을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를 해설이 듣는다고 해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꾸준히 분류를 많이 하는 문제들을 연습을 하시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시켜 놓은 상태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